징계위원회 1회차 결말 한번 지어볼게요. 지금 2회차 다음 주 화요일 10시 반. 오전 10시 반으로 네. 지금 그러니까 오늘 결국은 못 끝낸 거죠. 네. 그러니까 하도 어그로를 끌어가지고 막 기피 신청하고 별의별 개 같은 짓을 다 했어. 진짜. 그리고 지금 증인 신청 7명 했던 걸 다 받아줬다면서요. 네. 오늘 다 받아줬대요. 네, 다 그러다 보니까 받아줬어요. 증인 신문만 해도 시간 어마어마하게 지나겠죠. 그렇지. 증인이 기본 7명 신청이 돼 있고요. 네. 그 비리 혐의 5가지 관련돼서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사람들도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거 왜 이러나 모르겠습니다. 예. 15일 오전 10시 30분. 야, 근데 진짜 화요일 날은 저는 징계 결과가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더 끌긴 정치적으로도 힘들어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윤석열은 정말 그러니까 이런 게 있잖아요. 검찰총장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렇죠. 검찰 역사에. 근데 본인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라고 온갖 궤변을 늘어놨지만 사실 알고 보면 한쪽만 털었던 거잖아요. 네. 검찰, 가족도 지금의 국민의 지임도 수사를 거의 하는 등 마는 등 하고 오로지 이 사람은 마치 조국 스토커처럼 조국만 털었던 부분에 있어서 윤석열 자체가 지금 그 한 건만으로도 검찰총장의 자격이 없음을 입증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정확히 알고 있어야 많은 사람들이 뭐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했기 때문에 검찰총장에서 해임됐다라는 이야기는 절대 못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게 아니라 지금 윤석열이 쫓겨나게끔 된 가장 큰 이유는 5가지입니다. 추미애 법무장관이 언급한 것. 첫 번째,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이건 심지어 중앙지검에 있을 때 된 거고요. 그렇죠. 조국 전 장관 관련된 주요 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 사찰. 이건 법관이어가 뭐가 됐건 재판에 개입하려는 겁니다. 그다음에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같은 것을 위해서 감찰 및 수사 방해, 언론과의 감찰 관련 정보를 거래했던 거. 이건 검찰이 해야 될 게 아닙니다. 그리고 검찰총장 대면 조사하겠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그래서 협조하고 거부했어. 감찰 방해했습니다. 가장 큰 건 검찰의 중립적인 걸 위반했고요. 제가 봤을 때 가장 속상한 거는 이거보다 훨씬 못한 걸로도 그 전에 총장들은 옷을 벗었습니다. 잘했다가 아니라 최소한 이 정도 혐의가 5가지가 나오면 머리 숙이는 척 제 문제로 논란 일으켜 죄송합니다는 쇼라도 했어야 됩니다. 아니 검사 저 김봉현한테 술 접대 받았다고 자 네가 임명한 검사들이 그렇게 수사를 했잖아. 어? 그리고 따로 다른 보고 사람도 됐잖아요. 아니고. 따로 그들이 보고 왜 됐잖아요. 술을 먹었냐? 접대 받으면서 사건 큰 걸 덮어주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얘기는 안 해. 그리고 지가 내려서 지가 직접 지휘한 수사에서도 그렇게 결론이 나왔는데 사과를 안 해. 국정수사 때 사과한다고 얘기했잖아. 어? 아니 왜 한 입으로 계속 두 말 세 말을 해? 어? 사나이가. 누가 사나이야? 지가 사나이라며. 기집애만도 못하게 굴고 있겠네. 어린 애들도 저거보다 훨씬 더 사과 잘하지. 뭐 하는 짓거리인지 모르겠어. 나라를 이 모양을 만들어 놓고 나서 어디다 대고 지금 절차만 따지고 있으니 진짜. 벅꾸라지도 저런 벅꾸라지가 없어 진짜. 진짜. 야, 이거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요. 검사는 검사일 뿐이에요. 이번에 뛰어내린 새끼들은 뭐 차관부터 시작해가지고 대검 차장까지 보면은 검사는 검사일 뿐이에요. 이 고리를 악의 고리를 끊어내야 돼.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뒷얘기를 내가 좀 들었는데 차관하고 그다음에 그 대검이 아니라 저 특히 서울중앙지검의 그 1차장 같은 경우는 진짜 아주 그냥 집단 이지매를 엄청나게 했더만. 차관 같은 경우도. 오죽 했으면은 비검찰 출신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생명 두렵다고 했을까? 사리까지 느낀대잖아. 어? 그러니까 특히 서울중앙지검의 1차장 같은 경우는 너 지금 뭐 하고 있냐고. 네가 이성윤을 갖다가 잡아먹든 뭐 하든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막 푸시를 하고 그러니까 아예 들어서 못 해먹겠다고 사표를 냈다고 하고 고기양 차관 같은 경우도 하도 그렇게 그 옥죄니까 솔직히 말해서 법무부 차관이라면 대단한 것 같이 보여도 실제로는 차장검사급 정도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막 들이받는데 그거를 뭐 어떻게 특히나 아주 부장급들이 이 차장검사를 들이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분위기 윤석열의 파악 그 못하는 줄선. 언론들은
이제부터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지금은 윤석열을 편들고 있지만 얘들 가운데서 공수처 수사 대상에 누가 올라갈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다면 언론이 바뀔 겁니다. 당연하죠. 바뀌게 돼야죠. 그들하고 같이 놀아놨던 것에서 슬슬 손 털면서 이 공수처 효과가 이제 나타나게 될 건데 이해하고 용서하고 충분히 되지만 푸나님 말씀대로 검사는 검사일 뿐이고 지들은 다 선후배로 엮여 있고 이 사법연수원이나 한 덩어리에서 전부 다 같은 동문처럼 굴고 있어요. 그것들을 깨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을 넣어야 됩니다. 예. 판사 출신이 됐건 비법조인이 됐건 저는 전혀 상관없다고 보고요. 검찰 출신만 아닌 검찰총장이 가게 될 때 제대로 빛을 발할 수 있죠. 그러니까 윤석열의 몇 주에 걸치는 어그로가 오히려 중징계로 향하고 있는 느낌이더라고요. 그렇죠. 법무부의 대응도 그렇고. 네. 그러면 징계가 지금 뭐 며칠 미뤄지긴 했는데 법원에서도 이제는 꼴 같지 않아 가지고 이번에 그 뭐야 자료들 갖다 전부 다 보여달라는 거, 그 징계위원들 까달라는 거 이건 다 기각해 버렸어요 법원에서도. 그리고 지금 헌법소원은 지금 언론이 정말 골 때리더만요. 네. 그 헌재로 간 거는 네. 심리 시작했다고 언론이 난리를 쳐 어제부터. 네. 근데 그렇게 열심히 하는 기관이 아니라니까. 근데 지금 윤석열의 징계가 지금 일단 며칠 미뤄지긴 했지만 첫 번째 견책, 불가능한. 감봉 여기까지 경징계야. 정직 최대 6개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대혼란이 일어납니다. 윤석열 임기 한 달 남기고 풀리는 거고요. 네. 다음에 면직. 면직은 이제 결과적으로 검찰총장을 물러나고 검사는 유지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요거는 2년간 변호사 개업 불가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해임. 요거는 공무원 신분 박탈. 네. 퇴직금 연금 25% 삭감. 3년간 변호사 개업 불가. 네. 그것도 속이 안 차요. 너무 파면당해야지. 약하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 파면이라는 게 없어, 검찰은. 징계위원회가 할 수 그것도 있는 일이 엄청 그것밖에 특혜야. 없어서 그런 거지. 그러네. 파면 퇴직금 넣고 뭐 아무것도 변호사도 아예 못해. 그렇게 해야지 되는데 그런 걸 안 만들어놔서 검찰은 그거 자체가 오히려 헌법 위반이에요. 아니 공무원들은 왜 파면이 있는데 검찰은 공무원인데 파면이 없냐? 예. 이렇게 나쁜 짓을 해도 예. 우리가 이렇게 맞는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좋아요를 안 눌러주고 있어. 진짜. 그래도 12,000명이 봐주고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참 어쨌건 속 터지긴 하네요. 이렇게 좋은 얘기를 하는데 김성수 TV가 사람이 안 늘어져. 새날은 늘고 있겠지. 예. 새날 구독 빼고요. 김성수로 가요. 아 또 왜? 역시 대인배. 어머 난 늘었는데. 그런가요? 자 계속 얘기 한번 해보면 이런 사람이 제일 얄미워. 맞아. 아, 참. 김성수 곽동수 TV 구독 좀 부탁드리고 어쨌건 며칠이 미뤄지니까 또 답답한 게 지난주에 이번 주 목요일 날 징계위원회가 열리면 다 끝날 줄 알았잖아. 예. 근데 그 사이에 윤석열이 막 무슨 뭘 자료를 뭐 공개해달라 징계위원 누군지 알려달라 먹으러 끌고 막 기피 신청하고 이 과정들이 또 있다 보니까 예. 또 주말을 윤석열의 어떤 징계위원회 결과를 모른 채 또 지금 이번 주를 지나면 3주째 지나는 거예요. 예. 이미 징계위원회가 2번 연기됐었기 때문에. 네. 근데 연기까지는 아니고 다행히 만약에 헌재 같은 데서 그게 부당해 하고 그거 하지 말라고 해버리면 굉장히 꼬이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공수처 출범하는 이 시점부터 시작해서는 우리한테 불리한 이슈는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죠. 공수처 효과 분명히 있습니다. 이번 주말도 11월 24일에 추미애 장관이 저녁 6시 5분에 언급한 이후로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셨을 텐데 분명히 공수처 효과는 있습니다. 언론이나 이런 쪽에서 윤석열을 막연하게 지지할 수만은 없습니다. 왜? 오늘 나왔던 징계위원회에서 법무부가 처리했던 것은 놀라운 거는요. 우리가 거기를 보진 못했지만 윤석열이 뭘 요구했고 거기에 대해서 법무부가 어떻게 대응했는지 절차적인 정당성을 확보한 부분들이 법무부 알림으로 다 떴습니다. 맞아요. 때문에 예. 숨길 게 없고 분명히 논의될 것이고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알게 되기 때문에 특수변호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윤석열을 감싸봤자 이제 끝이 보이고 있고요. 무엇보다 국민의힘이 더 이상 윤석열을 감쌀 수가 없어요. 내분이 너무 커져서 이쪽 당 신경 쓰는 언론들도 양쪽 주인을 모시진 못합니다. 윤석열이 지지율 1위일지 모르지만 다음 주에 민주당 지지율 올라가고 대통령 국제수행이 올라갑니다. 이건 누가 봐도 뻔하기 때문에 이미 진짜 민주당 지지율이 어떻게 변했는지 리얼미터에서 잘 나왔잖아요. 일간 27.5까지 떨어졌었어요. 민주당 예, 지지율이. 예. 그런데 대통령께서 이
공수처 통과를 갖다가 좀 반드시 해야 된다 얘기하시고 민주당에서도 이낙연 대표가 그야말로 피를 깎는 마음으로 자신의 동지를 떠나보내면서도 그 다음날 우리 반드시 통과시키겠다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세월호 그 참사를 그 아직까지도 진상규명을 못하고 있는 유가족들을 가서 위로했잖아요. 맞아요. 이럴 이럴 때 3% 4% 이렇게 올라갔다니까. 그래서 지금 다시 재역전 시켜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순한 상황을 민주당의 의원들도 눈으로 지켜봤을 거예요. 거기에 정의당이 어찌됐건 한 숟가락 얹을 수 있는 기회였는데 바보같이 스스로 발을 차버리면서 마음 둘 데가 없으면 더 그쪽으로 갈 것이고 여기에 한 가지 선물이 앞으로 국민의힘이 힘든 게 세월호 국정조사가 그렇죠. 됐어요. 세월호 국정조사. 그러니까 적당히 공소시효 1년 반 늦추고 조사도 하고 인원 더 되자 그걸로 끝난 걸로 생각했는데 세월호 국정조사하자라는 법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특검입니다. 네, 특검, 특검이니까 이 특검 조사하는 거 나가게 되면 정말 재미있는 상황들이 많이 벌어질 거예요. 왜냐? 지금 국민의힘 있는 사람들이 죄다 한마디씩 해놨던 게 있거든. 그렇지. 그리고 그 과정에 참여한 사람들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아주 볼만해질 겁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님, 뭐 세월호 유가족들과 함께 한다면서요. 그리고 허심탄회하게 얘기해 보자고 들어준다면서요. 근데 왜 반대편 누르셨어요? 그 법안을 왜 반대하셨어요? 그러니까요. 오늘 주호영이 그런 얘기했죠. 문재인과 민주당의 폭정이라고. 대통령이란 직함도 아버지고. 그리고 주호영이 쉽게 표현하면 저쪽에 극우 시민단체 행사를 갔어요. 태극기 같이 이제 했죠. 세상은 참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뭐 이재호, 김문수 이따위 만나고 갔죠. 그쪽 극우 막 그 정규제 이런 사람들 모이는 연석회의라는 걸 만들었어.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은 문재인 대통령 퇴진입니다. 드디어 탈핵 작업을 시작했는데 이런 바보 같은 것들은 참 정치권에 좀 없으면 좋겠어요. 아유 왜? 좀 가르쳐 주고 싶어. 난 오늘 되게 기쁘던데 그 정규제가 껴있는 그 집단에 가서 그러니까. 주호영이 고개 숙였다. 잘 됐다. 이제 주호영- 우리 이긴다. 주호영 원내대표께 전해드립니다. 손수건을 흔들며 예 안녕히 가세요. 예 멀리 안 나갑니다. 다신 안 보길 바래. 아무튼 앞 대구라고 진짜 엄청 믿는 모양인데 어. 야 대구 시민들이 보기에 그게 좋아 보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홍준표가 기가 사는 거예요 이제. 저거 보내고 자기도 대구거든. 그러고 앉아서 지금 가덕도 공항 문제로도 안 그래도 뒤숭숭한데 주호영이 저렇게 뻘짓하면서 태극기 만난다. 다시 한번 준표형의 그 세상이 진짜 오고 미친 있습니다. 짓이라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세월호에 대해서 지금 수년간 주장하는 바는 저쪽이든 이쪽이든 어쨌건 간에 할 수 있는 만큼 다 진상조사 해가지고 털고 가자. 그래야지. 10년 20년 뭐 이거 갖고 이야기할 거예요. 더 이상 팔 게 없다 정도 국민들과 유가족 분들이 공감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아니 김종인이 사과하겠다는 것도 못하게 하잖아. 주저앉혔잖아 결국. 근데 얘들이 진짜 모자란 게 결국 그쪽으로 가서 붙으면 박근혜 탄핵 얘기가 다시 나와요. 당연하지. 어? 그럼 어떡할 건데 그거를. 뭐 그냥 이야기- 지 혼자 국회의원 하고 말겠다는 거지. 주호영은 당대표가 꿈이었는데 그렇게 속이 좁아서야 뭘 하려나 몰라요. 아니 김종인 쫓아내면 자기가 당 대표 할 줄 아는 거예요. 김종인 스탠스가 그게 이 계산이 진짜 이 사람은 판사지만 그 검사의 계산하고 다를 게 없어. 536만 원에서 55만 원 빼고 나서 그 n분의 1 이런 계산을 하고 있으니. 아니 근데 주호영이 빠짐으로써 김종인이 정상적처럼 보이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어요. 사과하겠다고 우기면서 진보 중에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게끔 되는 이 착시 효과 엄청나지 않아요? 누가 봐도 사과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것도 지인 측에 했었어야 되는데 이제 와서 그거 하겠다고 싸우고 거기에 태극기랑 손잡고 미친 거죠. 그러면서 지지율 빠졌잖아요. 네. 당 지지율 그렇게 빠지는 거야. 자, 뭐 이야기가 세긴 했습니다만 이제 대세는 기울었다고 보는 것이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공수처가 세워지면 당장 무슨 수사를 하지는 않겠지만 자신들 지지층을 움직여 가지고 공수처가 세워지면 문재인 대통령의 독재가 시작된다고 해서 이미 거기에 현혹되어 있는 그쪽 지지자들은 이걸 못 막냐 이 비읍시옥 같은 놈들 하면서 지지율을 빼요. 그러면 이제 대세가 기울면서 여론이 어느 정도 국민의 지지율을 빼면 실제로 윤석열 징계하는 것도 훨씬 부담이 덜해집니다. 이게 사실 알고 보면 여론이 움직이는 여러 가지 과정들 중에 하나인데 어쩌면요 윤석열은 다음 주 화요일 날 10시 반에 본인이 참석할 수 있을 것 같아. 내 생각에 참석을 해야죠 그때는. 할 수도 있을 것 네. 같아요. 그러면서 윤석열 자체가 뭐 징계위원회 보통 그런다면서 오늘 그 이야기 들어보니까
징계위원회 나오는 공무원들은 죄송하고 미안해서 징계위원회 안 나간대요 원래는. 쪽팔리고 알아서 하시라고. 근데 윤석열은 부당하다는 표시로 지금 안 나오고 있는 건데 그렇죠. 화요일 날 나와서 제대로 된 해임 맞으시고 대검찰청 그 총장실에 있는 짐 좀 싹 좀 뺐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지금 현재 12,531명이 시청 중인데 좋아요는 1,500개. 하나만 아니야. 지금 하나만 잘못 본 짚어드릴게요. 징계위원회 위원 명단 및 신상이 노출되고 언론을 통해 공개된 것에 대해서 법무부가 깊은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근데요, 이 징계위원회에 대해서 기피 신청이 있고 여러 개를 해서 징계위원을 구성할 수 없는 경우가 되게 되면 신청 자체가 기피 신청권 남용에 해당됩니다. 윤석열이 아무리 난리를 쳐도 기피 신청을 쌩 난리를 쳐도 징계위원회 결과 나옵니다. 예. 며칠 미뤄주고 그들이 얘기했던 증인 7명에 대한 얘기 듣는 것 때문에 다음 주 화요일에 10시 반으로 돼 있다고 하는데 피는 말라요 솔직히 저도. 근데 기다려도 돼요. 이제 공수처가 통과됐고 오늘 통과된 법들 여러 개 보다 보면 그것만으로도 우리 한 2-3시간 얘기할 수 있을걸? 맞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세상에 달라지는 단초가 딱 열린 거예요. 임시국회 시작으로. 그거 언론이 제일 먼저 눈치챕니다. 얘들은 간 버는 데는 뛰어난 애들이기 때문에 이제 함부로 못할 것들 달라지는 모습 보면서 야 이것들 봐라 스탠스가 이렇게 바뀌는 언론 나중에 그거 관련된 얘기 또 재밌게 할 수 있을 맞습니다. 것 같아요. 특히 제가 보기에는 뭐 징벌적 손해배상제나 이런 걸로부터 조금 이렇게 간당간당한 그런 언론도부터 바로 갈아탈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중동은 끝까지 남을 수도 그러니까요. 있죠. 예. 법무부가 징계위를 열면서 원래 이 구조가 막 윤석열 걸 막 너무 많이 받아주는 거 아니야? 사실은 다 기각해도 돼요. 그럼 아니 윤석열이 아니고 어떤 징계 당하는 공무원이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이렇게 대한민국 상에 이 자체가 특권인데. 신청하면 더 세게 나올까봐. 그런데 증인을 다 받아준 이유는 그러니까 기피 신청해서 징계 이혼을 다 징계를 기피를 해버리면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건 불가능하니까 안 받아주지만 증인들은 다 받아준 이유는 절차의 공정성 때문에 그냥 그러니까 어떤 요식행위로 받아준 거라고 일단 보고요. 일단 들어는 보되 길게 끌기 시작하면 그만큼 윤석열이 직무를 더 연장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주 화요일이면 윤석열은 사실상 저는 아웃이라고 보고 이게 이렇게 이런 방송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징계위원회도 사실 알고 보면 사람이기 때문에 여론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이 이미 이제 윤석열 징계에 대해서 해임 쪽으로 이렇게 분위기를 몰아가 있는 상황에 그 징계가 경징계 비슷한 게 나와버리면은 징계위원들이 또 부담인 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여론에 있어서 윤석열 중징계 해야 된다는 여론을 지금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화요일 날 나온 증인들이 누군가 걱정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류혁 법무부 감찰관, 예.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 담당관, 그리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한동수 감찰부장, 정진훈 차장검사. 이 사람들한테서 자기 그 아까 나왔던 5가지 혐의 가운데서 감찰이 잘못된 걸 입증하거나 내지는 판사 작성 문건이 뭐 잘못됐다 이거 별거 아니었다 이런 우리가 이제까지 알고 있는 주장 외에 새로운 게 나올 게 없습니다. 이성윤 지검장이 나와서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자 그러면은 이소영 지검장도 그냥 위에서 찍어 누르지 밑에서 치받지 아주 죽을 맛이라는 다 거예요. 견뎌주는 게 예. 고마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다음 주 화요일에는 나온다고 보시는 거죠 두 분 다. 그렇죠. 우리 이제 뭐 목요일 더 이상 날- 못 기다려. 그러니까 우리는 목요일 날 뭐 여기서 파티를 해야죠. 그때 뭐 돼지고기 좀 썰까? 다음 주 화요일이면요 9시에 최민희 의원 방송이 있어요. 야, 그때 저기 우리 동네 국풍이라고 중국집 배달 잘해준 데 있어. 짜장면 먹어야 먹으려고. 되겠다. 통과되면 화요일 날 오겠습니다. 황희도 최민희 사이에 껴갖고 아. 날라오겠습니다. 방송 출연도 해. 그럼요. 아, 알겠습니다. 나는 탕수육까지 해주면 올게. 그래서 지금 국민들 여러분들께서 또 왜 5일이나 미뤄진 거냐 아시겠지만 충분히 그 마음 이해하죠. 아 근데 5일이나 미뤄질 거는 훨씬 덜어요. 왜냐하면 사실 9일 날 된다 그러다가 공수처부터 하루 밀렸잖아요. 네. 문재인 정부에 그리고 지금 21대 국회가 하고 있는 건 해내는 거예요. 예. 당연히 검찰도 추미애 장관 웃어가면서 저는 어저께 보고 야 이거 우리 이긴다 했던 게 그 바쁜 와중에 추미애 장관님 책 선전해주고 있어 검찰 개혁하겠다고. 어. 야 멋있더라고요. 저는요, 이 민주당이 또 하나 해줄 게 있어요. 중대재해처벌법 이거 이번에 통과시켜 주세요. 예? 그렇게 통과시켜 주면서 동시에 윤석열을 해임을 시키면 국민들이 맞아. 특히나 이 노동자들이
너무너무 마음이 그래도 편안해지면서 아유 못돼 처먹었어 뭐 이런 식으로 그 반응하던 그 사람들도 마음이 풀어지면서 윤석열 해임을 당연하게 받아들일 거예요. 예. 그러니까 네.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거 더 꾸물거리지 말아요. 진짜 하나- 그냥 하면 돼 이제. 확실하게 하나 말씀드리는데 저 정의당 진짜 미워하거든요. 지난해 9월부터 정말 아웃을 외쳤는데 이게 정의당 1호 법안이에요. 근데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이 이건 무조건 통과돼야 될 그럼요. 법이에요. 예. 민주당에 대해서 저 김남국에 대해서 19위권 뭐하건 김남국 의원이 최초 발의해가면서 그럼. 당내에서 초선이 눈치 보고 그런데 끼기 얼마나 힘든데요. 그렇게 했던 법안이에요. 이거 통과 되게끔 같이 도와주시고 민주당 의원들 노력 더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1호 법안도 같이 해가지고 통과시켜줬는데 걷다 대고 욕하면은 그건 그 사람들의 인격이 문제인 거예요. 그 마음 같아서는 네. 아무것도 안 해주고 싶지만 이건 달라요. 정의당을 위한 법이 아니에요. 그럼요. 정말 기업에서 생명 잃고 있는 오케이. 사람들을 우리 김영균 살리는 어머니 법이에요. 좀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돌아가신 이소선 어머니를 생각해서라도 전태일 열사를 생각해서라도 이건 어. 통과시켜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치라고 하는 게 결국은 여론이 하는 거예요. 그럼요. 근데 그 여론을 가장 먼저 아주 그냥 아예 끌고 갔던 애들이 기존의 기레기들이고 지금 우리 같은 대한 언론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여론의 가장 중심에 있었다면 통과됐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 측면도 분명히 아쉽긴 한데 어쨌건 저는 이번 정기국회가 사실은 끝은 아닌데 네. 공수처법 개정만큼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끝냈어야 되는 법안이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게 저는 처리가 일단 됐다고 보고요. 자, 국민 여러분, 5일만 더 참으시고요. 네. 5일만 더 참고 뭔가 연말 연시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파티도 못하는데 우리 마음속에 내가 오죽했으면은 윤석열 꿈을 다 꾼다 내가 진짜. 자 오늘 그리고 세계 인권의 날입니다. 인권의 날에 걸맞는 그런 반인권적 그 적폐 단체를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우리한테 생겼잖아요. 예. 그거를 서로가 오케이. 축하하고 기뻐하면서 오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전업 유튜버 곽동수입니다. 네. 언제든 필요할 때 방송하겠습니다. 구독 야, 부탁드릴게요. 멋있는 척 졸라. 10명 또 늘었어 지금. 10명이 늘었어. 9788 885로. 예. 신나. 자, 5일 미뤄진 이유를 또 굳이 말하라면 이미 예상이 됐었어요. 하루에 끝나기 힘들다. 증인 이제 7명. 그런 이야기를 뭐 방송을 하긴 했지만 실제로 이루어지니까 좀 아직은 좀 뭐랄까 답답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최대한 저쪽에 이 뭐랄까 책을 안 잡히기 위해서 일단 들어달라는 것 들어줄게 정도의 느낌이고요. 우리 3명 다 또는 많은 국민들의 어떤 기대처럼 다음 주 화요일 윤석열에 대한 해임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일단 예. 다음 주 화요일은 네. 새날로 와야지. 예, 알겠습니다.